자, 이제 세법 중에서 조세 불교 총론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 범죄에서 다뤄지는 것들, 일단은 세금이 이렇게 가져 있어 취득세라는 세금이 가장 기본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록면허세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재산세, 이렇게 세 가지가 지방세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고, 그 등에서 종부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도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국세가 되게 된다. 일단 출발점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26회 때 나왔던 문제가 특별시세 세목이라고 하는 거, 일단 출발점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특별시세 원해서 이 셋 중에서 취득세라고 하는 것이 특별시세 세목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인즉슨 등록면허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구세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 자, 이 문제 나왔으니까 도세 혹시 물어볼 수 있는데,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두 개를 묶어서 바로 도세에 해당이 될 테고,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도 밑에 시군세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특별시 단위에서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장이 징수하는 세금이 될 테고,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세금이 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도 단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도지사가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고, 재산세가 시장 군수가 부과한다 해서, 자, 그래서 특별시세라고 하는 것 아닌 걸 고르셨는데 알 수 있는 건 취득세 하나가 있겠고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취득세 또 부가세로서 국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찍어내야겠다는 문제가 되겠고요. 답은요, 등록면허세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세라고 하는 것은 등록면허세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이제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로 가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 가지고 볼까요? 해서 자, 지금 이제 소유 보유 단계, 취득 단계, 양도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개념을 논하게 될 텐데,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출발점 자체가 자, 독립세와 부가세 관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취득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르셔.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쉬운 문제죠. 재산세,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된다. 물론 그 다음 문제에서는 재산세 대응해서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것도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 그래서 자, 이 두 개 기억하고 디귿을 제거하게 되면은, 기억하고 디귿을 제거하게 되면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 먼저 취득세가 있을 테고,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문서를 작성할 때 항상 내는 국세가 인지세라고 하는, 그러나 이렇게 이제 풀 건 아니고요. 요 보유 단계 제외하면 나머지가 취득 단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죠.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에서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단은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재산세라고 하는 세금이 가장 기본이 될 테고, 이것의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테고요. 이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자,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테고, 재산세와 유산세금으로서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하는 거, 그 외에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나 개인지방소득세 등이 부가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서 이 전부가 바로 자,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좀 어렵게 이제 30회 때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독립세하고 부가세라는 개념이 미리 암기가 돼 있어야지 이런저런 얘기를 전개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금의 성립 소멸 등에 관한 주제 묶어서 이제 가야 될 텐데요. 납세금의 성립 시기라고 해서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재산세 과세 기준이라고 해서 매년 6월 1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라고 해서 역시 매년 6월 1일. 그리고 좀 어려웠던 것이 소득세라고 하는 거, 과세 기간이 끝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득세라고 하는 거 겁나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둘 다 뭐가 된다고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하는 거. 12월 31일이 끝나는데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 소득세 종류 자체를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니까 12월 31일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3번 주민세라고 하는 거 7월 1일 요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했던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매년 6월 1일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재산세, 독립세, 이것에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해서 그것도 같이 6월 1일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 문제는 제3분 주민세라고 하는 것,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하는 두 가지 매년 7월 1일에서 너무 어렵게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문제 영역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에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요거 이제 1일 되어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된 자동차세 딱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는 주제. 납부 처분이 취소가, 과세 처분이 취소가 됐을 때, 납부, 충당 등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시제 해서 시효 완성되거나요. 자, 제척기간 도과하게 되면은, 제척기간 도과하게 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해서, 자, 일단은 취소, 부가처분 취소했다. 이건 어렵지 않을 테고요. 납부라고는 세금 내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납세 의무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또는 이미 국가나 지자체에 많이 내놓은 것이 있다. 그럼 그걸로 떼온다. 이걸 충당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서 제척기간의 만료라고 하는 거 원칙적으로 5년 이래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7년. 그 다음에 또 하나 쟁점이 되게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사기, 거짓, 부정한 방법에서 다운 계약서 등에 있어서 10년의 제척기간.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제척기간 이슈가 주요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그 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하고 나서 징수를 안 하고 5년이 지나버렸다. 그럼 더 이상 납세 의무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취납시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 구성한다면 아무래도 제척기간에 관한 주제가 아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망 또는 이제 법인 죽는 것을 합병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텐데 이건 상관이 없다고요. 단순하게 취납시제라고 하는 것에서 납세 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 구성하는 걸 보게 되면 아까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관련한 문제 있었고요. 납세 의무의 소멸까지.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세 가지가 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요. 자, 가산세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구조가 이렇게 가야 되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 방식에는 보통 징수라는 것이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하나가 신고납부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신고납부와 관련한 것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등이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신고납부에서 먼저 취득세라고 하는 것 먼저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알아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60일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된다.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 자, 그 이제 양도 등이 있는 날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내에 예정 신고 납부 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안 했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무신고 가산세. 기본이 100분의 20이 될 테고요. 거짓 등이 매개가 되면 100분의 40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살 붙여서 가야 되는 나머지들은 자, 뭐지? 이 과소신고 가산세, 종부세에서 한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종부세는 보통 징수의 대상이 될 텐데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너무 작게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개념이 하나 문제가 되게 될 테고요.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관련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주로 논의를 한다. 근데 숫자는 의미가 없고요. 이 문제 전에 이제 7년 넘었지만 나왔던 주제가 자, 이런 가산세는 그 세목으로 하게 되는데 바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쟁점에서 답은 1번. 나머지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에 대해서 분곤 이렇게 이제 외우자고 그랬었는데 거의 출제들의 개연성은 없죠. 그래서 자, 곤란한 경우 나와 있고요.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곤란한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서 4번 가지고 뽑아내는데 요 민법적인 요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도달이라고 하는 것, 상대방이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때 도달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도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수령을 거부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도달이 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입사에 때 나왔을 때 처음 나왔었거든요. 멘붕입니다. 수험생들 뒤만 보는 거야. 곤란한 경우,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곤란한 경우, 거부하는 경우, 곤란. 내용을 보면 볼수록 점점 수렁에 빠집니다. 뒤만 가지고 어차피 찍을 때는 과감하게 가셔야 돼서 머리를 굴리지도 말고 아주 단순하게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곤란 이렇게 세 개 제거하게 되면 답 맞출 확률 거의 5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들이 나왔을 때 책을 보고 막 연구하고 문제 보고 이거 해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답은 4번 이렇게 하셨고 뭐 나올 주제 같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주제 해서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쟁점이 되게 되는데, 자, 과세 관청에서 과세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과세 처분을 한 사람에게 손들고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의신청. 자, 근데 이제 심사청구라고 하는 것과 심판청구, 만약에 시군세다라고 했을 때 시장군수가 세금 부과했을 때 도지사에게 가서 따지는 것을 심사청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심판원 이런 데 가서 따지는 것을 심판청구. 자,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과세 처분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의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자들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 소송 붙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청이라든가 심사청구라든가 심판청구라고 하는 것들은 소위 임의적 절차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있을 수도 있다. 소송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퉈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핵심 이슈는 이런 것들은 없어도 바로 뭘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구조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소위 이제 행정심판, 자, 전치주의라는 것이 20몇 년 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자, 2번 질문요.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라는 명제. 요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전에 이제 시험 문제 답을 뽑았던 것이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요걸 틀린 것을 고르시오. 60일까지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심판 청구를 했다 하십시다. 근데 이제 그 결과물이 나왔어. 그래서 과세 관청이 온당하다.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원래대로 치게 되면 이런 식이죠. 우리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라고 하는 것은 논리 자체가 자, 바로 자,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해서 자,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과세관청에서는 압류해서요, 공매에 붙여서 이 팔아가지고 자, 세금을 받아낼 수가 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심판 청구가 있었고 결정 처분이 있어서 납세 의무자가 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보란 듯이 바로 공매를 붙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준다.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0일까지 공매 처분 보류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거고요. 이 문제의 답은 이제 30회 때 자, 이런 심사 청구 등을 거치지 않게 되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요걸 답으로 구성했죠.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사실은 이런 저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폐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고요. 이거 나왔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억하실 주제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읽어보지만 읽어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 세금의 뜯어내는 방법 관련해서 자, 일단 이슈가 되는 게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 징수를 할 수 있다 해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의 예를 들어서 5월 20일 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자, 그런데 그 해 재산세라고 하는 거 지자체 입장에서 병의를 하십시다. 이게 이제 재산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이 공매, 경매
세금에 넘어가게 되면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이것이 국가에서 자 종부세가 되게 되면 어떻다?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해서 얘는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국세 지방세가 자 바로 저당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이고요. 얼핏 보면 보유세랑 비슷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단 가보십시다.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바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1종, 재산세의 특수한 형태가 된다. 그 다음에 종부세라고 하는 것도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는 재산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고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 종합소득세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긴 하지만은 최소한 그 재산을 보고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거기에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래서 유도화관이죠. 해서 답 몇 번? 2번 종부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30회 때 구성됐고요. 앞으로 뭐 여러 번 나오더라도 아주 어려운 문제. 그리고 살 붙여서 종부세와 관련해서 농어촌 특별세, 종부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얘도 어떻다?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징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와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것도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 징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는요. 자,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 등 해서 일단은 자, 2번 지문요. 종부세라고 하는 거,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선순위 담보물권 전세권보다 우선 징수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지? 재산세라고 하는 것도 그 앞에 있는 선순위 담보물권, 저당권이나 전세권보다 우선 징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맥락이 될 테고요. 그 외에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산 자체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우선 징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중에 이제 강제 집행을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 강제 집행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징수가 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는 답을 1번 뽑았어요. 그래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자 담보 있는 조세채권, 그 다음에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에서 자 값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019년도에 자 재산세를 안 내가지고요. 자 이 사람이 원래도 치면 재산세를 안 내게 되면 공매 붙여가지고요. 자 그 재산세를 뜯어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지자체에 대해서 뭐를 설정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주게 된다. 근저당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선순위 담보물권이 일단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다른 지자체에서 얘한테 또 세금 받을 게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세금 안 내니까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A라 부르고 지자체 B라고 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얘한테 압류를 해서 자 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돈 받을 게 있는데 지자체 C가 교부 청구를 했다라고 이렇게 전제했을 때 자 먼저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했던 담보가 있는 조세권이 제일 먼저 변제가 이루어지게 될 테고, 두 번째가 바로 압류한 조세채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 이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채권 간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을 최선순위로 배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답은 2번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담보가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 배당이 이루어진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하나만 더 가볼까요? 해서 자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징수 불복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제척 기간 7년 되겠습니다. 원칙은 몇 년? 5년이 될 테고 과세 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7년 이렇게 갑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지방세에 대한 불복 시 불복 청구 이의성 거치지 않고도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걸 갖고
30회 때 문제에서는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3번 취득세 신고 납부 방법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 따른 납부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 100분의 20. 100분의 20은 뭐야? 자, 무신고 가산세. 기억할 게 뭐라고요?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 100분의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모릅니다. 최소한 100분의 20은 아니다. 그래서 가산세액이 그저 숫자 나오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소한 100분의 20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정도까지 해서 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 주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100분의 20은 무신고 가산세만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징수금의 순위, 징수순위라고 하는 거 제일 먼저 체납처분비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지방세 가산금에서 아까 국세에서 역시 자, 강제집행 비용을 최우선으로 배당을 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세처분 그리고 이제 불복 등에 관한 쟁점까지 이렇게 개념을 보셨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조세 총론 등에 관한 주제. 잠시 끝났다가 이제 취득세 보도록 하겠습니다.